차량 관리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차량 상태도 나빠져서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 여름철 자동차 관리 요령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주말에도 또 비 소식이 예보가 돼 있던데 장마철 아무래도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빗길 교통사고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수막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빗길에 있는 물하고 결국 도로면하고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형성되면서 수상스키 타듯이 떠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진 방향으로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코너나 커브를 틀 때도 한쪽 방향으로 밀리고 결국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착각하시는 것들이 뭐 어떤 타이어의 안전 규격 중에 1.6mm, 마모한계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2mm나 3mm 남아있으면 충분히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요즘은 우리가 열대성 스콜처럼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물의 깊이가 상당히 깊게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타이어 한도가 2.5, 3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물이 깊을 때는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를 줄이고 저속으로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어제도 이 시간에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빗길 사고 막으려면 아무래도 타이어 관리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타이어 마모 한도 정확히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마모율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좌우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쪽이 조금 더 마모돼 있을 경우에는 제동력 차이로 그쪽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빗길에서 시속 100km 주행 시에 마른 노면 대비 실제 비가 많이 올 때는 보통 한 20% 정도 감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우가 올 때는 한 50%까지 감소하고 운전을 해야 안전할 수 있고 이런 보통 마모 한도율 2.6mm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8에서 3mm 내외에서도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해야 되고 교체 요령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1.6mm 한도에 대해서 체크할 때 보면 100원짜리 동전을 뒤집어 보면 이순신 장군 그 삿간 모양 있죠. 그게 완전히 푹 잠길 때 이게 안전한 거고 그게 다 드러나면 1.6mm 미만이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났다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나간 그래픽 화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폭우가 내리면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평소에 저도 이게 이해 안 가는 게 침수 지역은 늘 매년 같은 지역이 보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차가 서 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침수 지역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차량을 주차해야 될 경우에는 실제 그 출입구 방향으로 전면이 오도록 해서 급한 경우에 견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웅덩이 같은 데를 통과하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계곡에 캠핑을 갔다가 그런데 너무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물이 앞쪽으로 넘치면서 엔진룸으로 들어오고 엔진룸 자체는 물이 들어와도 되지만 실제 공기 흡입구로 물이 들어오면 엔진 전체를 드러내거나 수리해야 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정 속도로 1, 2단으로 낮은 속도로 한 번에 빠져나온다 이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대형 트럭들이 웅덩이로 쭉 지나가는데 뒤에 바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하죠.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 물길이 쫙 모세의 기적처럼 열리기 때문에 수심이 낮아지는데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대형 트럭은 바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중간에 스톱을 하면 뒤에 정차할 경우에 물의 높이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폭염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차량 실내 온도 상승입니다. 보통 라이터나 캔 음료 같은 경우 우리가 뒤집어 보면 안에가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게 내부 압력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버퍼가 있는데 그 부분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면서 폭발할 수가 있는데 보통 라이터 같은 경우는 70도가 넘으면 터질 위험이 있고요. 음료수 캔도 80도가 넘으면 파열의 위험이 있는데 대부분 1시간 미만의 대기 온도가 30에서 35도일 때 차량을 세워두면 70도 이상 80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실제 안전에 도난의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창문을 조금 내릴 경우에는 온도를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고 요령을 갖다가 평소에 숙제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타이어 공기압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철마다 좀 다른데 여름에는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실제 타이어는 주재료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취약합니다. 특히나 이제 노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고무가 물렁물렁해지면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오히려 10% 정도 공기압을 높여 놓는 게 타이어의 어떤 안전에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거리 운전 중에 실제 그 가족들이 교대로 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타이어 같은 경우는 경화되면서 노후되고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에 한 15분 정도는
타이어를 위해서라도 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마시던 물을 갖다 타이어 좀 뿌려주면서라도 온도를 네. 낮추도록 노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타이어를 좀 더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꼭 네네. 점검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오일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특히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엔진룸을 열어보면 각종 벨트나 고무수 등이 있는데 헐거워질 수 있으니까 그 이음매 같은 거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 운전을 위해서 에어컨 가스 점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최근에 그 에어컨 필터 같은 게 관리가 안 될 경우에 모기나 감기나 질환에 걸릴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점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와시액 같은 거 여분을 준비해 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사람뿐만 아니라 차도 여름에 더워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